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KBS 상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난해 3월달부터 시작된 KBS 장악 그리고 KBS 파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것에 맞서서 KBS 본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한 국민 제안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의외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저 즈음에서 사내에서 소위 보수단체들, 보수 직원들이죠. 보수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된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내려지기는 했었지만 정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지 장악을 내비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3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국민 의견 제안을 수렴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언론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 의견 수렴 결과 여러 보수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가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한 97%의 찬성으로 수신료 분리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 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인터넷 투표는 여러 보도에서 났듯이 중복 투표가 가능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선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이 약간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권고를 했던 게 지난해 6월 9일이었고 최종적으로 방통위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이 7월 12일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수신료 통합징수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수신료 분리고지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이 의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존권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KBS 직원들에게 심겨져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이기 위해서는 수신료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책임의 대상은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남영진 그리고 김희철 사장으로까지 책임론이 제기가 됐고 그 결과 결국은 정권에서 인위적인 이사직 개편을 통해서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이 되고 김희철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민 사장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료 제도라는 것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는 박민 사장이 들어오면 수신료 제도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아주 순진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정말 순진한 것이었고 박민 사장은 취임 이후에 수신료 제도를 지키기 위한 여하한 행동을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신료를 흔든 것은 기존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사진을 통해서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수순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재원 흔들기는 공영방송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고요. 이 TV 수신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근간이고 제도였습니다. 특히 수신료는 최근에 광고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수신료가 KBS 재정에서 약 45% 정도를 차지를 했는데 이런 비중이 계속 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정도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신료의 비중이 30% 되었는데 광고가 계속 부진을 하면서 수신료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고 그만큼 KBS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는 게 커졌는데 이 수신료를 정권이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전의 판결에서 KBS에 대한 방송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KBS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입법 재량 일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신료 위기가 있었을 때 김희철 사장의 책임론이 내부 여론을 압도하면서 결국 수신료를 흔들어서 내부의 지배구조, 사장 체제마저도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흔들기는 이번 정권 들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공영방송 장악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BS 같은 경우도 서울시 차원이지만 직원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금 폐국 위기에 놓여 있고 YTN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통해서 아예 민간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고 잠시 후에 말씀드린 요창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MBC 역시 민영화라는 카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는 것, 이렇게 재원을 흔들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언론 장악의 한 수단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는 지난 5월 30일 날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 소송에 대해서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신료 분리고지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한 것은 김희철 사장 때였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을 넣었는데 가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본안과 함께 나왔습니다. 주요한 판결 요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원이라는 것이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분리 고지로 인해서 3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수신료 수입이 급감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기술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충분히 수신료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모법인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행정부의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이 입법 재량 일탈이 아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판결의 큰 요지였습니다. 하지만은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 고지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지만 약 1년 동안 이유도 알 수 없이 유예가 됐습니다. 올해 2월, 올해 5월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계속 유예가 되면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기료에 통합해서 수신료를 수납을 받아왔는데 전기료 과분 체계 또한 많이 바뀌었고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기존에 30년 전에 규정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분리고지를 단순히 분리고지가 되었을 때 고지서 2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현장에서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수신료 수납 형태 속에서 KBS가 운영해온 수신료 제도의 민낯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신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축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수신료 분리 고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측은 올해 예년과 비교해서 수신료 수입이 약 37.2%, 한 2,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수신료 수입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분리고지로 인해서 늘어난 징수 수수료의 증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2,5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봤을 때 이해할 수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특별한 이유 없이 분리보직의 유예가 거듭되었느냐. 일례로 2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2월달부터 분리보직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 수신료 부분에서는 각 아파트 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전화를 엄청 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수신료 분리고지가 유예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혀 이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채널도 아니고 그냥 전원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총선 전략을 수립하던 중에 분리고지가 되면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총선 이후로 다 미뤄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7월에 시작이 되었느냐?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의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건 박민 사장이 어쨌든 KBS를 박살내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면은 당장 KBS의 재정위기를 도드라지게 보여줘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신료 분리 고지가 유예됨으로 인해서 좀 완화되다 보니까 박민 사장이 그러한 정권에서 얘기하는 소위 내부 개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분리고지가 거듭된 유예의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왜 7월 달에 갑자기 또 시행이 되었느냐 이 부분 역시 저희들로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들어온 KBS 사장이 된 박민이 취임하자마자 진행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취임 전으로 곧장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및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더 라이브를 진행하던 주진우 씨는 담당 부장으로부터 하차 통보를 받았고 더 라이브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은 월요일날 방송인데 일요일날 저녁에 제작진들에게 내일부터 결방이다 라는 통보를 하더니 끝내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13일 월요일날 취임을 했는데 14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불공정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날 오후 9시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불공정 사례라고 보도 사례라고 했던 것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 그리고 하나가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구입 보도 그리고 윤지호 씨 출연 그리고 하나가 채널A 검언 유착 보도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라고 하면서 콕 찍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또한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자 과연 이 인사 개편이 제대로 된 인사 개편이었느냐? 저희 KBS 본부가 현재 KBS에서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50%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희철 사장 체제에서 저희 조합원이면서 간부의 비중이 간부 중에서 저희 조합원 비중이 67% 정도 됐었는데 박민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조합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간부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사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엄연히 조합원 유무가 간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갈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미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임명동의제를 지키겠다. 왜냐하면 단협상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제를 지키고, 단협을 개정할 때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취임한 이후에 약 2개월 동안 주요 국장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은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주요 국장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국장은 보도본부의 통합뉴스룸국장, 보통 보도국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사제작국장, 그리고 제작1본부의 시사교양 1국장, 시사교양 2국장, 그리고 라디오센터의 라디오국장, 이렇게 5개 국장에 대해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발령을 했고,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협상에 그리고 편성규약에 의하면 공정방송위원회의 안건은 노동조합이 제안을 하면은 사실 사측은 그거를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안건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다. 이 안건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서 계속 공정방송위원회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혜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국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종편이라든지 보도 전문 채널 모두 포함해서 모든 방송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KBS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왜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느냐, 중계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따지겠다라고 하니 사측은 이것을 안건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편성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정방송위원회를 해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료 위기, 그리고 광고와 부진한 부분의 재정 압박을 핑계로 구조조정, 임금 삭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위기감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조그만 파우치가 나왔던 대통령 특별대감을 제작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저출생 위기 비상 선포에 따라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꾸려서 방송을 준비하는 등 이제 관제 방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부터 현재 무단협 상황입니다. 이 무단협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저희 회사가 고대영 사장 시절에 2년간 무단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측은 무단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사장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요청하는 근무협조,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집행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근무협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조합이 마냥 밀리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제 내에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법원에서 내지 수사기관에서 제동을 걸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법률 대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원 수사기관들 때문인지 하나같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취임 전후에 방송 폐지 및 진행자 교체하고 관련해서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취임 전후에 이런 방송 폐지나 진행자 교체 같은 것이 편성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편성규약은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사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했지만 기각이 됐고요. 또한 단체 협약 위반 등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라든지 진행자 교체에서 조합 차별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노동 행위로 시정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까지 가서 기각이 됐습니다. 또한 임명동의제, 제작 자율성 준수 등 단체 협약을 지켜라. 저희들이 무단협 상태가 곧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방송에서 필요한 임명동의제나 제작 자율성을 지켜달라는 단체 협약이 갖춰보긴 했지만
서울고법까지 가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수신료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수신료 분야의 업무가 폭증할 것을 대비를 해서 사측에서 일선 PD라든지 기자라든지 기술 인력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한 120명 정도를 수신료 업무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회사 특성상 수신료직이라고 해서 수신료 업무를 보는 다른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일반직에 계신 분들을 수신료 업무로 보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강제 파견보낸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당정보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진호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KBS 자망문건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박민 사장이 취임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적었던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폭로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들 관련해서 언론노조위원장하고 KBS 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현재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나 사정기관이나 할 것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저희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악을 해서 KBS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널리즘이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림, 김만배 녹취록 보도 등 4건을 불공정 보도라고 하면서 사과 보도를 했고요. 시사기획창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를 공부한 코리아 원팀이라고 하는 보도가 1시간 동안 나왔었고요. 아시다시피 원래 4월 18일 예정됐던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4월 10일에 진행되는 총선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보류시켰고 끝끝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을 제작진들이 개편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녹화하기 3일 전에 조수빈 전 아나운서를 MC로 기용해라 라고 하면서 경영진 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MC를 내려 꽂으려고 하니까 제작진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작 중단 지시를 내리더니 제작팀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역사전을 그날 제작하는 PD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 제작하는 대로 좀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보도에서도 좀 우경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보도국장이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은 보도를 총괄 지휘를 하고 데스킹을 보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다만 예전에 엄경철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는 보도국장이 업무 분장으로 앵커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앵커라는 것처럼 정해진 업무 분장으로서 현업을 맡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이 직접 건국 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를 가지고 뉴스에 보도할 수 있도록 오더를 내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 하루하루 보면은 참 저희 뉴스 보는 것 자체가 배운데 영일만 가스전이라든지 대통령 민생 토론회 등 검증 없는 국정 홍보성 보도가 좀 넘쳐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온라인 중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검증해야 할 저널리즘들이 사라진 정부 홍보 관제 방송으로 지금 KBS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KBS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KBS를 관제 방송을 하느냐, 관제 방송을 만드느냐,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서 아예 박민 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KBS 장학문건 주요 내용이 주요 간부들을 우파를 증명해라. 그리고 이 우파들은 박민 사장 취임 과정에서 목소리를 달리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파라고 하면은 기용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언론 노조는 단절시켜야 된다. 장학문건에 단골, 국민의힘에서 단골로 표현하는 노영방송체제 단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론 노조를 단절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KBS의 역할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원 감축, 급여 삭감,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KBS라는 것이 KBS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사와서 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작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제작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만든 우익 콘텐츠를 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건국전쟁이 방송이 되었고 나서 내부에서 건국전쟁을 KBS가 구입을 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특정 노조는 왜 KBS가 건국전쟁을 구입을 해서 방송하지 않느냐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는 건국전쟁은 TV조선에서 판권을 구입을 하면서 KBS 구입 무산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방영이 됐던 이승만 일대기 영화였죠. 그래서 그 유명 배우인 김동진 씨가 출연을 했던 드라마가 영화인데 전국적으로 26,000명이 관람을 한 영화라서 그 영화를 봤던 저희들 조합원 얘기로는 작품성은 둘째치고 제작 자체가 굉장히 조악한, 방송에서 트는 것조차가 좀 부적격인 그런 콘텐츠다라고 봤는데, 그거를 지금 구매해서 광복절에 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KBS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체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틀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콘텐츠를 제작하는 KBS의 구성원들 중에 다수가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믿을 수가 없으니 외부에서 우익세력이 만든 콘텐츠를 사서 KBS가 틀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장학문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료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박민 사장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심지어 5월 30일 헌재 판결이 나는 날에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지만 제주도에 가서 간부들을 불러서 만찬을 즐겼던 것들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승진 및 직급체계 개편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KBS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변동형 직급체계라고 해서 한 번 간부가 된 사람이 계속 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부를 하다가도 다시 간부 자리를 떼고 내려오면은 현업에 와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간부와 현업 사이를 오가는 이런 식의 변동형 직급 체계를 하고 있는데, 이 직급 체계를 바꿔서 한 번 간부가 된 사람은 영원히 간부가 되고, 이 간부들이 퇴직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이런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지금 간부가 된 사람들, 얘기했던 것처럼 우파로서 간부가 됐던 사람들이 박민 체제 내에서 승진 및 직급 체계를 바꾸게 되면은 사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간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변동형 직급 체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익 성향을 가진 간부들이 계속 KBS를 장악을 하고 KBS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우익 성향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구입을 해서 트는 이런 시스템을 고착화시키겠다라는 시도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민 사장이 추진하는 승진 및 직급체계 개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불이익 변경에 관한 부분이라서 사장이 추진을 하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서 현재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인데, 사장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조직 개편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조직 개편의 방향이라는 것이 KBS 역할을 축소시키고, 특히 과거에 한번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PD들이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 KBS는 대표적으로 추정 60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PD들의 자율성을 더욱 존중하는 시사 교양국보다는 데스킹을 더욱 강조하는 보도 공부로 이관을 시켜서 PD 제작 시사 프로그램에 힘을 빼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신료 수입 등으로 인해서 1,600억 원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신설을 해서 공영방송의 관제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특별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87명이 퇴사를 했는데 이 퇴사하셨던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 보도국장이었던 임장원 기자라든지 그리고 방콕특파원이었던 김원장 기자 그리고 박종훈 기자 이런 분들이 저때 다 퇴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체제에 좀 견디기 힘드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특별명예퇴직을 지금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KBS 내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KBS 본부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KBS 상황을 좀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KBS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4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4,300명 정도 되는데요. 언론노조 KBS 본부에도 가장 큰 인원으로 과반에 근접해서 한 2,10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서 하는 기업별 노조인 KBS 노조가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 수신료 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활동을 배격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MG 노조라고 얘기하는 노조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 MG 노조는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아주 극우적인 왜 건국전쟁을 KBS가 구매해서 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공영노조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파업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KBS에는 현재 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끼리 어쨌든 좀 경쟁 관계가 불가피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라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경쟁보다 사실은 MG노조가 나타났던 것처럼 내부에서 굉장히 조합주의적인 경쟁이 좀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서 승진 및 직급체계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는 부분들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KBS의 공영방송에 나아갈 길, 저널리즘의 본령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익, 즉 승진 및 직급체계가 바뀌어서 본인이 승진할 수 없다. 조직 개편이 되어서 부서장 자리가 줄어들어서 나에게 승진할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식의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위협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런 투쟁에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저희 조합 또한 열심히 구성원들하고 결합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에 있어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용 철회라든지 언론 장악에 대한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조합이 대응하는 것이 좀 차질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여전히 수신료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우리 내부의 생존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생존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생존권이라기보다 공영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무단력 상황, 조합 이런 상황에서 조합 활동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정방송이 붕괴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들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좀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내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말씀드렸던 조직 개편인데, 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피켓팅 할 때 모습이었는데요. 음향은 잘 안 나오네요.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집회 자체는 저희 회사 내부에 세계노동조합, 그리고 기술인협회, PD연합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대영 사장 퇴진 투쟁 이후에 아마 이때가 제일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내부에 이런 투쟁의 동력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모입시다라고 하면은 모일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아직까지 KBS가 죽지 않았다,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웅변해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잘 살려서 내부 투쟁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제 언론 장악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추동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도 이제 큰 고민입니다. 내부적인 투쟁, 그 조합주의적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위험성 여전히 있지만, 이 조합주의적으로 경도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면에 저희가 대중들과 유리되어서도 안 된다.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투쟁, 그리고 저희들은 당장 9월이면 공식적으로 사장 재선임,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9월 말 10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맞춰서 대통령 출신부라고 하는 반민이 연임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 과반이 안 되지만 이제 과반 노조도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단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만간 저희들은 노동위원회에 좋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좋은 신청을 하면 정의권을 획득해서 내부적인 투쟁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는 투쟁으로까지 연결을 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 KBS의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 좀 알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나마 다행인 게 민주당 김현 의원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세계노조 그리고 저희 7개 직능단체가 TF를 꾸려서 이 부분은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공동으로 성명도 내고 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입법 노력을 좀 촉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수신료 통합징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징수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논의를 그 시발로 해서 국회 내에서 공영방송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공영방송의 책무는 무엇이냐, 그래서 공영방송에 책무를 하기 위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좀 국회에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